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이었죠. 필리핀에서 열렸던 승리의 생일 파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여기 참석했던 여성들로부터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그 2017년 그 12월입니다. 그 네. 수억 원을 들여서 그 생일 잔치를 벌였다고 필리핀 하는데, 팔라완섬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8명이 네. 이른바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 중에 그 일부가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일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네네. 이렇게 진술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여성 자체는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게요. 예. 하지만 이를테면 여행 경비 자체가 네. 성매매를 하나의 대가로 한 돈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이제 성매매 알선의 혐의가 분명히 더 짙어지는데요. 예. 뿐만이 아니고 금융 계좌를 통해서 네. 사실은 돈이 전달됨도 함께 경찰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심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본다면 이것이 바로 그 성매매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그 알선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영장의 청구의 그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승리의 지인이 이 유흥업소에 돈을 보낸 그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참 묘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자발적 성관계가 아니면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을까요? 그건 네. 성폭행이잖아요.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누군가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라는 건 아니라면, 그거는 성접대라면, 만약에 그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지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뭔가 목적을 가진 관계였다라면 네. 그럼 뭐 성접대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그게 아니라 성매매 알선인 거고, 네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던 목적 자체가 뭐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하든 어쨌든 그런 이유였다라면 경찰은 이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을 예. 승리 측에서는 다 비용을 부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왕복 경비까지 부담한 거를 그 계좌를 유흥업소로 이걸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은 것도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네, 것은,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는지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건 뭐 무슨 대가가 있다거나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승리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승리 측의 횡령 액수가 무려 6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버닝썬에서 그 돈의 흐름을 이렇게 봤더니, 네네. 버닝썬에서 이제 그 특정한 컨설팅 회사로 약 한 2억 5천 정도가 또 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그 맥락에서 몽키 뮤지엄으로도 또 역시 간 것 같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고 지금 1,600만 원의 임대료를 그 전원산업에서 이렇게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1억 원으로 부풀려서 네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횡령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린사머로 알려진 그 대만인에게 무려 수억 원이 이제 갔는데, 그 간 정황이 이 직원들의 차명 계좌 15개를 활용해서 간 것은 아니냐. 네. 이렇게 합산해 보면 6억 원을 훨씬 넘는 그 액수 자체가 예. 사실은 착복을 한 이런 혐의를 지금 경찰이 또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 착복을 했다고 추정되는 금액 중에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행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승리 씨하고 다른 투자자가 만해서 만든 투자회사인 유리홀딩스가 예. 있고, 그 유리홀딩스에서 버닝썬 이전에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그 원래 이제 유흥지점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서 네, 영업을 그렇죠. 했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일을 했던 DJ가 또 고객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비용을 1,000만 원 가량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건데, 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00만 원으로 수임을, 그러니까 사건 의뢰를 했다가 다시 그게 무산이 되면서 800만 원 가량을 돌려받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지 간에 그 몽키 뮤지엄이라는 곳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걸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돌려받은 것은, 예. 범죄가 일단 1,000만 원의 횡령이 발생을 해서 돌려받은 것은 그냥 참작 사유에 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대기업의 어느 간부가 네.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치면 예. 그거를 기업 이미지와 관련됐으니까 회사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게 맞을까요? 저 부분은 받아들여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뭐 받아들이기
밝히기가 어려운 어떤 변명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조만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승리의 구속 여부 어떻게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경찰이 승리 씨와 관련해서 주변을 글자가 들어 정말 샅샅이 훑은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불법 촬영에 성매매 알선이라든가 조금 전에 횡령이 있었고 네네. 또 그다음에 영업신고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을 했는데 네. 관건은 이제 승리 씨가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또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좀 있지만 이 액수라든가 아니면 범죄 혐의 자체가 뭐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2년 이하 정도 징역이고 해서 네네. 구속 그 죄의 각각의 중대성을 놓고 봤었을 때는 또 아. 구속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뭐 승리 씨 측에서 뭐 인정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무게라든지 하나가 결정적으로 무거운 어떤 뭐 이런 그런 게 것들이 없다. 나오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 관련된 소식도 계속 다뤄보도록 하죠.